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석희입니다. 지금부터 약 1시간 정도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꼭 관심을 가져볼 만한 모바일 기술과 관련된 눈에 띄는 비즈니스 모델 혹은 신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 주제인데요. 하나는 모바일 플랫폼 혹은 기술을 기반으로 마케팅 활동을 잘하고 있는 사례, 그 중에서 국내에서 당장 도입을 해볼 만한 좋은 아이디어들이 한 세션이고요. 또 하나는 눈에 띄는 신기술. 이 신기술 부분은 다분히 공학적인 그런 컨셉이나 이런 게 있어서 아주 깊이 있는 원리까지는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부분은 좀 더 후속으로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모바일로 나와 있는 관련된 신제품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들. 물론 이 역시도 다분히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국내 환경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기말 과제나 이런 걸 하실 때 아마 요 항목에서 새로운 아이템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의 벤처 캐피탈들이 주목하고 있는 모바일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사례. 어쨌든 미국의 벤처 기업이 돈을 꽂아 넣은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다분히 검증받은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각각의 세션들은 원래 제가 외부 강의를 할 때 보통 1시간씩 하는 4시간짜리 세션인데 축약해서 오늘 일부 엑기스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끌고 있는 저희 박석희 IT 혁신연구소는 크게 2가지 주제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저녁 때 회식할 때 자주 먹는 소맥하고 발음이 똑같죠? 소맥, 그죠? 예, 소맥인데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소맥의 소는 소셜이고, M은 모바일, A는 애널리틱, C는 클라우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몇 학년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나면은 그로부터 7, 8년 혹은 8, 9년,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우리가 어떠한 비즈니스를 영위하든 IT가 우리 비즈니스에 관련이 된다면 이 4가지 화두는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평사원으로 입사를 하시더라도 이런 4가지 이슈에 대한 고민을 좀 충분히 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제가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릴 해외에서 뜨고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제가 매달 한 140, 50가지 정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서 매달 새로운 강의를 하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중에서 모바일 분야와 관련된 최근 6개월 혹은 올 초부터 지금까지의 해외에서 각광받은 모델들을 별도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바일 마케팅입니다. 여러분들 마케팅에서 가장 고전적인 액티비티 중에 하나가 샘플 마케팅이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짜로 나눠주는 거죠. 자기네 신제품을. 그래서 그 입소문의 효과를 내는 겁니다. 상당히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들여서 제품에 대한 맛을 보여주고 느낌을 알게 하고 그 경험담을 서로 입소문으로 공유하게 하는 것인데, 코카콜라를 잡아야 되는 펩시 입장에서 이런 공짜 마케팅을 잘못하면은 그냥 펩시 캔을 갖다 버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노력을 통해서 공짜로 펩시콜라를 얻게 하고 그 경험이 사이버 공간에서 SNS 마케팅을 통해서 입소문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그런 대표적인 제품이 이 펩시의 라이크 머신인데, 이게 뭐냐면 펩시의 밴딩머신 자판기 앞에서, 물론 저 밴딩머신은 돈을 받지 않습니다. 페이스북의 라이크, 좋아요 버튼만 수용을 하는 머신입니다. 스마트폰에 펩시의 앱을 다운받아서 그 앱에 연동된 페이스북에 자기 계정으로 들어가서 라이크를 누르면은 어떤 콜라를 먹을 것인지에 대한 콜라 아이템이 나옵니다. 스탠다드 제품, 제로 칼로리 제품, 등등이 있겠죠. 그걸 누르면 밴딩머신 밑에 저 구멍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콜라 캔이 딱 떨어지는 거죠. 이거를 벨기에의 TBWA라는 마케팅 회사하고 펩시하고 그 비욘세 콘서트장에 설치를 해서 대박을 쳤습니다. 만약에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 경우에는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큰 화면이 있죠. 밴딩머신 화면에 사이버상으로 모니터에 자판이 뜹니다. 그러면은 내 페이스북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로그인을 하고 거기서 연동된 페이스북의 펩시 팬페이지에 라이크를 딱 누르면은 원하는 콜라를 딱 뽑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펩시콜라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손쉽게 몇 번의 활동을 통해서 이 콜라 제품을 공짜로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문제는 이런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과 동시에 그 액티비티는 본인의 담벼락에 남게 돼 있습니다. 박석희 님이 펩시의 팬페이지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라는, 예를 들면 이런 메시지가 남는 거죠. 그리고 이 비욘세 콘서트장에 온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공유하는 겁니다. 야, 펩시가 페이스북하고 연계해서 샘플 마케팅 했는데 대박이라더라. 이런 얘기들이 입소문으로 퍼져나갔을 때 펩시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도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재밌는 이제 펩시의 라이크 머신이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마케팅 사례 중에 브라질 사례가 몇 개 나오는데요. 브라질이 참 열정적인 나라이자 도시인데 거기에서 이런 새로운 혁신적인 모바일 마케팅이 많이 나옵니다. 이 버디컵이라는 건 뭐냐면 컵 밑바닥에 범프 센서라는 독특한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QR 코드가 있어요. 그러면 이벤트장에 들어가서 내 스마트폰으로 컵 밑에 QR 코드를 딱 찍으면은 그 컵은 나의 페이스북 아이디 아바타가 됩니다. QR 코드를 딱 찍으면은. 그러면 이 컵을 들고서 우리가 같은 콘서트장이나 이벤트장에서 모여서 맥주를 마신다면 당연히 서로가 명함을 교환하거나 핸드폰 번호를 따거나 이런 정도로 서로에게 소개시켜 줄 만한 오픈마인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건배를 하면은 자동적으로 페이스북 친구 맺기가 동시적으로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술 마시면서 반갑습니다. 저 박석인데요. 우리 서로 페이스북 친구하죠 해서 핸드폰 꺼내가지고 로그인해서 상대방 이름 물어보고 친구 찾아서 친구 추천하고, 그럼 번거롭잖아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버드와이저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서로가 친구가 될 만한 충분한 그런 공개된 마인드셋이 있다고 상정을 하고서 건배를 하면은 자동으로 친구 맺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서 페이스북을 하고 계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많이 하시네요. 그러면 친구 맺기 과정에서 사람 이름으로 검색을 했을 때 동명이인이 또 쫙 나오면 참 번거롭잖아요.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건데, 그리고 그 동명이인들마다 프로파일 정보를 다 눌러보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 버디컵 같은 경우는 같은 공간에서 서로가 친구 맺기를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그런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이벤트를 제가 이런 업에 종사를 한다면 뭐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통신사업자들이 지금 가장 큰 고민은 우리 같은 소비자들의 데이터 통신을 늘리는 게 큰 과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3G 시절에 스마트폰을 쓰고 지금 한 3년쯤 지나면서 지금은 LTE폰을 쓰는데요. 제 통신 요금을 보면 LTE를 쓰면서 3G 시절보다 그 통신사에 약정하는 월 정액 요금의 금액이 10,000원 이상 올라갔습니다. 옛날에 처음에 할 때는 55,000원인가 약정제를 했는데 지금은 6만 얼마짜리를 하거든요. 그 6만 얼마를 하면은 5기가 정도의 데이터를 그냥 줍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근데 이 LTE를 쓰면서 저도 모르게 사실 쓰는 거라고는 웹서핑하고 페이스북하고 트위터하고 그리고 뭐 유튜브에 재밌는 동영상 가끔 음악 듣거나 영상 보는 것 뿐인데도 지금은 5기가를 제가 보름이면 다 써요. 그래서 마침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데이터 리필 제도가 있어서 최근에 5기가를 리필을 해서 지금 지지난달부터는 한 달에 10기가 정도를 쓰는데, 이처럼 데이터를 많이 쓰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들고 있는 단말기가 항상 ON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AT&T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용이 좀 들어가는 마케팅이긴 한데 이렇게 뉴욕시에다가 25군데 태양광 기반의 휴대폰, 스마트 기기 충전 탑을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각각의 요 폴에는 3군데의 이런 받침대 같은 것이 있고요.
거기를 포함해서 한 폴당 동시에 6대의 휴대폰을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휴대폰 충전이 안 돼서 고통스러워한 경우가 중간중간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 저처럼 1년 이상 쓰니까 휴대폰의 배터리의 수명이 초기에 샀을 때보다 거의 한 50% 정도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풀로 충전을 하더라도 그 배터리의 지속 시간 정도가. 그랬을 때 이렇게 시내 요지에다가 이런 이제 폴대를 만들어서 무료 충전을 제공하는, 저 폴대의 장점은 안에 이제 리차저블 배터리의 성능이 좋아서 비가 오거나 햇볕이 안 들더라도 최대 5일까지 저 충전소 설비가 유지가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설사 비가 오는 경우에 핸드폰 배터리가 떨어지더라도 가서 충전할 수 있고 동시에 6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그리고 충전되는 핸드폰은 어제 매각된 블랙베리, 그리고 아이폰, 안드로이드 폰 3가지 종류의 휴대폰을 모두가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설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마다 무료 와이파이 마케팅을 참 활발하게 하는데요. 요 사례에 소개된 것들은 둘 다 국내 기업입니다. 해외에서도 아주 큰 각광을 받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영문으로 관련 기업의 이름을 유튜브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해보면 이 강의 내용에 관련된 영상이 유튜브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를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마트는 이런 고민을 했어요. 이마트를 오고 싶은데도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마트 거점이 아닌 멀리 떨어진 곳에 존재한다는 거죠. 이마트의 잠재 고객들 중에는. 그 사람들을 이마트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마트가 하는 유일한 고민은 뭐냐면 그 사람들한테 이마트가 찾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찾아가느냐? 플라잉 스토어라는 풍선을 만들어서 저 안에 와이파이를 연결할 수 있는 기기를 답니다. 라우터를 달아서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저 풍선을 띄워요. 그럼 그 근처에서 반경 몇 미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스마트폰으로 와이파이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이마트의 초기 티저 홈페이지 같은 데 접속이 되고 이마트의 쿠폰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 심리가 저렇게 해서 이마트 제품에 대한 관련 정보를 얻게 될 경우 이마트 제품을 구매할 확률이 아주 높아졌다고 합니다. 유튜브 영상에 따르면 오프라인 매출은 이 마케팅 기간 동안 9%가 늘었대요. 근데 온라인 매출은 무려 157%가 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와이파이 마케팅의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추석 연휴 기간에 영화 베를린 TBS로 방영을 했는데요. 베를린 같은 경우 서울 시내 8군데 지하철에 저렇게 와이파이 접속 기능을 제공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베를린 영화야 어쨌든 입소문으로 다들 너무너무 재밌어 하거나 보고 싶어 하던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와이파이에 무료 와이파이 베를린 딱 버튼 클릭하면 접속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베를린 티저 동영상이 돌아가고, 그럼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 관심 있으니까 보겠죠. 보고 나서 영화 예매하고 싶은 사람들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상세한 정보를 보거나 아니면 거기서 CGV나 롯데시네마 앱 불러가지고 영화를 예매하고, 실제 그런 효과들이 장표에 나와 있다시피 사람들이 더 많이 방문하고 더 오래 머물고 실제 웹의 트래픽도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유사한 사례인데 장표에는 소개 안 됐지만 일본에는 아사히 맥주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회사에서 맥주가 아닌 음료도 팝니다. 음료도 파는데 아마 아사히 맥주인 것 같은데요. 자신들의 밴딩 머신, 자판기에 와이파이 기능을 다 탑재를 했어요. 그래서 밴딩 머신에 1m 안에 들어오면 와이파이를 쓸 수 있도록, 대신 와이파이를 쓰는 시간을 30분인가 1시간으로 제한을 했죠. 접속하는 사람들마다. 근데 사람들 심리가 거기서 자판기 앞에서 와이파이를 써가지고 뭐 검색을 하거나 카톡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그 제공해주는 그 무료 자판기에 있는 음료 500원 기껏해야 1000원, 1500원짜리를 안 사먹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그 아사히 맥주 입장에서는 물건을 많이 파는 것도 당연히 큰 과제이지만은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고마운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무료 와이파이 제공 마케팅은 큰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아까 휴대폰 충전과 관련된 이슈를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니베아 브라질에서 광고 전단지의 뒷면에 태양광 패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전단지를 모래사장에서 이렇게 딱 펼쳐놓으면 태양광을 받으면서 충전이 돼요. 그러면 그 앞면에는 니베아 제품에 대한 저런 이미지가 있죠. 그 밑에 USB 포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휴대폰을 꽂아서 충전을 하는 거죠. 니베아가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무려 6개월의 기술 개발, 종이 뒷면에 태양광 패널을 아주 적합하게 잘 붙이기 위한 기술 개발을 6개월 하고, 이 제품을 프린팅 하는데 2개월, 그래서 도합 8개월을 이 마케팅 프로젝트의 R&D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박을 친 거죠. 브라질 그 해변마다 온통 가면은, 물론 다른 전단지도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전단지는 받자마자, 혹은 안 받거나 받자마자 휴지통에 버렸는데, 이 전단지는 휴대폰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바닷가에 있으니까 음악 많이 듣죠. 좋은 사진 많이 찍어서 페이스북, 트위터에 막 올리죠. 당연히 배터리 소모가 빠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충전에 대한 욕구가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니베아 광고 용지 하나 자기 옆에 딱 놔두고 그냥 보는 거죠. 이런 이제 무료 충전 설비를 제공해주는 이런 마케팅도 앞으로 국내에서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저 같으면은 제가 등산을 매주 다니는데 제 등산용 백팩에 이런 설비가 있으면 그게 어떤 기업의 마케팅 메시지든지 전 상관 안 하겠어요. 붙이고 다니겠습니다. 그 회사 홍보해 주는데 특별하게 내가 배합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 휴대폰이 충분히 충전될 수만 있다면. 특히 산에 가면은 기지국이 많지 않기 때문에 휴대폰 배터리가 빨리 닳거든요. 새로운 전파를 계속 얘가 찾는데 시간을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비행기 모드로 해서 올라가서 사진 찍고 음악 듣고 내려와서 다시 휴대폰을 정상화 시킨 다음에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일상적인 충전 기능이 제공된다면. 이것도 재밌는 아이템인데요. 실제 매출에서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는 사실 아직까지 검증은 안 됐습니다. 스페인에 있는 솔웨이브 하우스라는 곳인데, 이 회사는, 이 호텔은 일단 호텔에 투숙을 해서 호텔의 와이파이에 접속하면은 이 회사의 전용 트위터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과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러면은 @solwavehouse라는 멘션을 날리면은 음식 주문이 가능해요. 굳이 전화를 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이 트위터로 호텔에 투숙하는 다른 투숙객들과 친구 맺기 및 서로 소통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해시태그라고 있죠. 샵. 해시태그로 해서 Fill my fridge, refrigerate의 준말인 fridge, Fill my fridge 하면은 방에 있는 내 미니바를 즉시 채워달라는 메시지가 호텔의 그런 담당 부서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트위터를 자주 쓰는 사람들의 그런 트위터 경험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호텔의 독특한 이미지를 고객에게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세계 최초 트위터 호텔로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이케아라는 가구 회사죠. 이케아에서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얘네가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 매장에서 테이블이나 소파의 사이즈를 자기 집의 크기에 맞는 거라고 본인이 계산을 하고 사갔는데도 실제 집에 배치를 해보면 본인이 매장에서 느꼈던 정확한 느낌하고 안 맞는 경우에 고객이 몇십 프로 정도로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집에서 대충 우리 거실의 크기가 얼마인지, 거실 바닥에 이 깔아놓은 그런 것들이 색깔이 뭔지, 벽면 색깔이 뭔지를 다 알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물건을 사서 집에 갖다 놓으면은 자기 느낌하고 안 맞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니케아의 2014 캐달로그라는 앱을 다운받으면은 내가 여기서 이게 우리 방 거실이라고 했을 때 특정 제품을 내 카메라로 비추면서 특정 제품을 클릭하면은 가상의 제품이 실제 저 크기로 저기에 소파 같은 게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 거실에 저 벽면 튀어나온 곳에 저기까지
소파 끝이 와야 되는데 실제 저걸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그리고 벽면의 색깔과 소파의 색깔이 적합한지 여부까지 볼 수 있는, 상당히 이케아라는 곳이 앞서가는 그런 가구 회사인데 앞서가는 마케팅을 하는 것이죠. 이건 장표가 좀 잘못됐는데요. 출시 계획이 아니라 출시가 됐습니다. 아우디의 A1, A3라는 중소형 자동차의 경우에 여러분들도 집에 뭐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몰고 다니는 차, 혹시 여러분들이 몰고 다니는 차에 버튼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가지 버튼은 거의 안 쓰기 때문에 그 기능이나 펑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제 차에 MP3 플레이어와 관련된 부분에 있는 버튼 몇 가지는 거의 안 쓰거든요. 저는 뭐 CD 넣고 플레이하고 패스트 트래킹 하는 거 외에는 제가 쓸 일이 없는 거죠. 그럴 때 지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첨단 기기의 매뉴얼을 하드카피로 책으로 제공해 주는 경우가 이제 거의 없죠. 다 CD도 안 줘. 요즘은 홈페이지 접속해서 PDF를 내가 다운받거나 온라인으로 PDF에 있는 매뉴얼을 보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역시도 불편한 거죠. 그때 내 카메라를, 스마트폰 카메라를 딱 켜서 특정 버튼을 딱 비추기만 하면은 증강현실로 거기에서 관련 앱이 딱 뜹니다. 관련 매뉴얼이. 이 버튼은 어떤 버튼입니다. 심지어 엔진룸을 열고서 엔진룸의 각종 그 오일이 들어가는 부분에 딱 키면은 오일의 보통 수명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언제 교체해야 되는지, 교체할 때 어떤 오일을 넣어야 되는지, 주의할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까지도 같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자동차에 이런 증강현실 앱이 있으면은 이거는 100% 다운을 받지 않으면 본인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내 굳이 자동차만이 아니라 다른 우리가 디지털 기기에도 이런 방식의 마케팅은 적용해 볼 뿐이 아닌가 싶고요. 자, 다음은 이제 눈에 띄는 모바일 신기술에 대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